웅장한 극장에 가보시면 그 안에는 단순한 예술 작품 이상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아요. 바로 역사 그 자체의 비밀스러운 이야기죠. 우리가 보는 저 무대, 객석, 그리고 눈부신 조명 뒤에는요. 사실 수백 년에 걸친 과학적인 발견과 혁신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자, 여기 그림 좀 보세요. 현대 극장의 단면도인데, 와, 정말 복잡하고 정교하죠? 예술과 공학이 만난 경이로운 그 자체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공간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웃고 울고 또 감동을 나누는 이 멋진 장소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의 이런 모습을 갖게 됐을까요? 네,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이 극장의 디자인이 말이죠. 그냥 예쁘게만 지은 건축물이 아니라 어쩌면 그 시대의 과학적 발견, 정치적인 큰 변화들, 심지어 세상을 바꾼 발명품들의 역사가 빼곡히 담겨 있는 일종의 거대한 지도 같은 거라면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극장 안에 숨겨진 거대한 이야기, 그 실마리를 찾으러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근데요, 그 해답을 찾을 열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지도에 있진 않아요. 훨씬 더 특별한 지도죠. 바로 시간의 흐름 속에 꼭꼭 숨어있던 연결고리들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런 지도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극장 디자인 가이드라는 책에 실린 부록2, 근대 연대순 차트예요. 처음 보면 그냥 글씨만 빽빽하게 나열된 표 같죠?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던 비밀 지도입니다. 자, 그럼 이 차트가 어떻게 근대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이 차트에 대해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혹시 이 연대표를 보시고 아주 먼 옛날 고대 시대의 발견들을 정리해 놓은 건가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짜 재밌는 건 말이죠. 이 부록 2는 고대가 아니라 르네상스부터 20세기까지 바로 근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세계를 만들어낸 바로 그 결정적인 시기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이 차트를 일종의 역사적 단면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여러 분야의 사건들을 같은 시간대에 쫙 펼쳐놓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극장 디자인이 과학이나 기술, 문화 같은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어떻게 발맞춰서 진화해 왔는지가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정말 강력한 도구죠. 와, 근데 그 범위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보세요. 역사적인 사건이나 정치, 과학적인 발견, 공학기술이나 발명품들 이런 건 물론이고요. 당대 유명한 건축가나 공공사업, 심지어는 작곡가나 극작가들의 작품 초연, 그리고 철학자나 비평가들이 쓴 책까지 와, 말 그대로 인간 활동의 거의 모든 영역을 이 하나의 시간표 위에 다 올려놓은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차트를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놀라운 연결고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파고들어 보죠. 자, 여기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1687년에 아이작 뉴턴이 그 유명한 프린키피아를 출판합니다. 그리고 1700년대에 들어서는 아주 웅장하고 구조적인 바로크 양식의 오페라 하우스가 막 유행하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1765년에는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특허를 따내죠. 어떠세요? 물리학, 건축, 기계공학. 그냥 딱 봐도 전혀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차트가 힘을 발휘합니다. 자, 하나씩 보죠. 먼저 뉴턴. 그가 프린키피아에서 보여준 세계는 뭐였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법칙으로 움직이는 우주였잖아요. 바로 이런 합리주의적인 생각이 당시 철학자들을 거쳐서 예술가들에게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질서와 완벽한 대칭을 추구하는 바로 그 극장 디자인입니다. 말하자면 우주의 질서를 무대 위에 그대로 옮겨오려고 했던 거죠. 자, 다음은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이건 또 어땠을까요? 이 발명으로 가능해진 강력한 기계공학의 힘이 무대 위에서 말 그대로 마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무겁고 복잡한 무대 장치를 순식간에 바꿔버리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화려하고 환상적인 특수효과를 만들어내는 동력이 된 거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시간이 더 흘러서 음향학이나 전기기술 같은 게 발전하면서부터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최첨단 콘서트홀이나 무대를 대낮처럼 밝히는 정교한 조명 시스템까지 가능해진 겁니다. 결국 보세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예술이 사실은 실험실의 과학과 정말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볼까요? 그러니까 극장이라는 건 단순히 몇 가지 기술을 합쳐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모든 지식과 역사가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극장의 디자인은 예술 그 이상이다. 그것은 한 시대 전체의 과학, 정치, 그리고 기술로 엮어낸 거대한 서사이다. 라는 말, 정말 그렇죠. 극장이라는 건물 하나에 그 시대의 정신이, 그 시대의 모든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니까요. 결국 이 연대순 차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단순히 극장의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역사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역사는요, 과학사 따로, 정치사 따로, 예술사 따로 이렇게 분리된 타임라인의 나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게 시실과 날실처럼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직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매일 지나다니는 도시의 건물들, 그리고 즐겨 듣는 음악 속에는 과연 어떤 과학적, 역사적, 또 문화적인 연결고리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만들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는 과연 무엇일까요?